반갑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후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들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눈과 귀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대선 경선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거기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산경전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예를 찾아보고 대소유무의 이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참선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보겠다고 10수년간 참선에 맹정진을 하셨는데 답을 못 얻었다고 하시고, 많은 설법을 듣고 많은 경전을 읽고 해봤으나 아직 해답을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의 내 이야기는 불교에는 어떠한 정답과 해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노력해온 것에 대한 나의 결론은 현실에서 그 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에서 불도를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데 소가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럼 대종사님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럴 때 소를 채찍질해야 되느냐, 지금 이 수레를 바퀴를 채찍질해야겠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육신을 회초리를 때려야겠느냐, 내 마음을 회초리를 때려야겠느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어머님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회초리를 맞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제 무릎에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때리셨습니까? 내 잘못된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때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도록 회초리를 맞은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들의 업덩어리는 굉장히 큽니다. 주어진 운명이 있죠. 내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고 내 운명을 벗어나고 새 운명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내가 태어난 이 업덩어리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이 업의 운명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인 내 마음을 때려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때려야죠. 내 마음을 때리는데 그 회초리의 성격이 12이해를 바르게 분석하고 실행하는 그 회초리로 때려야 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둔감한 내 어두움을 대소유무의 밝은 지혜로 때려야 내 운명이 변하고 내 일이 잘 되어가고 복을 받는다. 복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고 지혜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바라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어떻게 갖추느냐. 우리가 자녀에게 10,000원, 20,000원을 못 주어서 한탄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감사를 할 수 있고 마음을 멈출 수 있고 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너 이 고기 평생 동안 잘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 고기를 잡는 방법을,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이거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예요. 제가 사무국장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직원들의 마음을 좀 개발시키고 역량을 좀 키워줘야겠다 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해서 점심시간 한 30분 좀 짬을 내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첫날 이제 기다리는데 밥 먹고 들어오는 직원이 2명이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초조하죠. 제 시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와 있는 그 직원들에게 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가벼운 이 공놀이를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풀자. 이 게임을 좀 하자. 그랬더니 그 내가 밉상이라고 했던 그 여자 직원이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저게 내 앞에서 그냥 정면으로 싫다고 그러네. 마지못해서 하면 좋으련만. 그것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일단 그 직원이 나에게 반감을 표시를 했고 내 마음이 이게 끝까지 편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날 제가 일기를 쓴 것이 있어요.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12회를 분석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표현을 다시 보는 마음에 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직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사회의도 열어가지고 징계를 주고 그 직원을 내쫓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내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마음처럼 그 직원의 행동을 내가 이해했더라면 또 나의 부족함을 내가 솔직하게 그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원만한 관계가 있었더라면 그 직원은 아주 성실하고 인정받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생활을 했을 것인데 나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았더라면 하는 그 후회가 남고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참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는 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잘못도 참회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참회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내 제안을 거절하면 안 돼라고 하는 나의 현실 거부죠. 또 너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에 향한 판단 분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잘못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되돌아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했었다. 그럼 저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봤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이기적이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고정된 관념, 분별심, 주착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요. 사람은 이기적일 수도 있어. 사람은 때에 따라서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보고 되면은 가지고 있다고 된다면은 상대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진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에게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숙고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생각과 이타적인 생각으로만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나는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타인에게 너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고 나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때 다시 나는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다. 내가 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발견하게 해준 그 상대에게 고맙고 나에게 이기심을 깨닫게 한 그 상황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나를 깨우치게 해주고 경계가 바로 나의 참회와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사람은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기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기적이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기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황에 따른 것이지 근본적인 우리의 성품, 우리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의 자성과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은 그 자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성품짜리고 자성짜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깨우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기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일어나는데 화를 멈추면은 바로 안정을 찾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기적인 판단 분별을 할 수 있지만 이기적인 판단과 분별을 놓으면은 우리들의 지혜는 이기적인 것과 아닌 것을 다 총섭하는 그러한 자성의 지혜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넌 그러면 안 되지. 상사의 말을 들어야지. 너는 어떻게 거부하니? 내가 시키는데 좀 해. 라고 하는 내가 반응을 보였더라면 아마 싸우거나 그 직원은 튀쳐나가거나 나하고 이제 계속 대면을 잘 안 하고 얼굴 붉히고 이렇게 그런 사이가 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멈추고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온전한 생각 취사의 이 삼합공부. 또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좋았던 것이고 무엇이 해로웠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밝혀보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심신작용 처리권 일기를 기재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불러 일으키냐 복을 내쫓아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경전에서 우리가 복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부딪힌 그 경계에서 내가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취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이 분석 방법은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의 표현을 분명하게 조명해보고 내 생각을 분명하게 판단해보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마음의 창 이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 제가 또 그 질문으로 던진 어떻게 하는 것이 요란한 마음을 멈추고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것이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지 않고 자성의 지혜를 돌아가는 것이냐 또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바른 취사의 그 자성의 계를 세우는 것이냐 이것이 현실 경전에서 우리가 체득해서 우리 힘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저의 결론으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